안녕하세요, 고객님.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의 이종율입니다. 네, 2교시는 1교시 신흥국에 이어서 이제 7월 국내 시장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국내 주식시장 좀 리뷰를 하면 연구원님 표현에 빗대면 이제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만큼 좀 국내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었는데요. 7월에는 장마가 끝나고 갠 날씨가 오는 것처럼 반등이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특히나 국내 반도체를 비롯한 대형주의 반등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자산관리전략부의 김대준 팀장님 모시고 증시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네, 그럼 바로 자료 보면서 2교시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주식 담당하는 김대준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와 관련해서 하반기에 좀 어떻게 움직일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방금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인내의 시간, 지금 조금 인내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다 보고 있고요. 당장 단기적으로 조금 보게 되면 코스피 경우에는 2250에서 2500포인트 사이에 등락을 조금 반복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6월 달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강해지면서 연준이 통화 긴축을 가속화했고요. 그 결과는 75bp 금리 인상이라는 것으로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유럽을 비롯해서 나머지 국가들도 통화 긴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 때문에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솟구쳤고, 그 과정에서 한국 시장에서는 외환 시장이 불안함과 동시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파란색 선인 코스피가 12개월 후행 PBR 1배,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확정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된 장부 가치보다 더 낮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 급락에 따라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은 저가 매력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매크로 환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정적이기 때문에 회복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왜 한국 시장이 부진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면요. 일단 6월 27일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세계 주식시장 중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코스피가 10% 이상 빠졌고요. 코스닥은 더 많이 빠졌습니다. 아마 6월 30일 주식시장의 결과까지 반영하게 되면 이 그림보다 더 크게 하락했던 게 확인이 됐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선을 상회하면서 외국인 순매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고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면서 지수 낙폭을 키운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아마도 7월에도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 시장에 어떤 것들이 좀 좋았냐 보게 되면 유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조선주라든지 아니면 정유, 에너지주가 상승을 했고, 그리고 굉장히 조금 부진한 시장 흐름이 연결이 됐기 때문에 통신, 음식료, 유틸리티, 건강관리 이런 경기방어주 정도만 양호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런 환경이 급변하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왜 시장이 빠졌는지 요거를 먼저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코스피의 상승률 또는 하락률은요, PER이라는 밸류에이션과 EPS라는 이익 부분으로 가지고 이제 분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코스피의 상승률인데 지금 마이너스죠. 많이 빠졌다는 게 회색 막대를 통해서 확인했는데, 요 두 개의 합이, 그러니까 요걸 분해하면은 EPS와 PER의 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EPS, 실적, 이익은 사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요.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코스피의 12개월 선행 순이익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PER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코스피가 부진한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아시다시피 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 PER이라는 멀티플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연준의 통화 긴축, 또 한국도 아마도 7월에 50bp 빅스텝 가능하다는 그런 전망 때문에 시장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요. 이런 것들이 PER 멀티플 하락을 자극을 하게 되면서 시장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을 했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환경이 계속해서 되느냐 아니면 좀 달라질 것인가,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7월 시장의 결과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과 같은 굉장히 극도의 불안은 좀 없을 것이다. 분명히 시장의 부정적인 환경은 이어지겠지만 강도 측면에선 6월처럼 굉장히 시장을 아주 내리꽂는 하락으로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흐름까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떤 변수가 있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크로 환경도 불안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외국인 순매도였습니다. 이 수급이 불안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외국인은 아시다시피 달러 가치 변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 그 과정에서 이 달러에 영향을 미치는 달러 인덱스가 코로나가 확산되기 이전 수준까지 상승했었던 게 이 왼쪽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달러 인덱스 105포인트를 상회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게 조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이 달러가 강하다는 것은 미국 경제가 그래도 튼튼하고 그리고 외부에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들이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번에 미국의 GDP 성장률이 나온 것도 그렇지만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고요. 또 미국의 물가가 어느 정도 좀 내려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발생하면서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지금은 빠르지만 앞으로 조금 느려지겠다, 이런 전망이 선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하게 되면 달러 강세는 좀 제한이 될 수 있고, 이게 원달러 환율의 상승을 굉장히 이제 조금 느리게 만드는 요인으로 이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외국인 순매도도 지금보다는 좀 약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또 달러가 조금 약해질 수 있는 부분은, 달러는 사실 다른 통화들에 의해서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유로화라든지 일본의 엔화,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보게 되면은 영국, 캐나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들도 금리를 같이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7월에는 유럽이나 아니면 일본도 기존의 통화 완화 정책을 조금 선회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유로화나 엔화가 강해지면서 달러 강세가 좀 제한되는 부분이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또 국내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분명히 구두 개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6월 30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장중에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을 이제 상회해서 1,304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이 있었다가 다시금 좀 내려가는 1,300원 전후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있는데요. 이런 환경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특히 한국도 다른 나라처럼 이 외채, 외국 자본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한국의 외환 보유고 최근에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4천억 달러 이상을 갖고 있고, 지금 단기 외채 규모는 전체 외채의 한 26%, 그리고 절대량은 1,700억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외환 보유를 통해서 막을 수 있어서 환율이 옛날에 IMF 외환위기처럼 우리가 돈을 못 갚아서 환율이 치솟는 그런 환경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원달러 환율 최근에 빠르게 올라가고 있지만 7월에는 이 올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딜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외국인 입장에서 순매도를 6월처럼 가속화하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시장이 급락하기보다는 그냥 현재 수준에서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 개인의 반대 매매를 네. 비롯한 개인 수급인데요. 일단 코스피, 코스닥, 전체 시장의 신용 잔고를 보시게 되면 최근에 19조 원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가장 많았을 때는 2021년 8월, 9월이었는데요. 그때는 거의 25조 원 가까이 올라갔었던 상황인데, 이미 그때 고점에 비해서 30% 이상 지금 줄어든 상황이고, 최근에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자금들도 많이 이미 빠져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반대 매매가 가속화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미 개인분들이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출회됐고요. 뭐 일부 7월에도 나올 수 있긴 하지만 6월처럼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의 매도도 조금씩 약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와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안 좋은 환경은 맞지만 6월만큼 극단적으로 안 좋은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렵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견디면서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시간이 올 때까지 버텨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특히 2분기 실적이 7월부터 발표가 되기 때문에 전체 실적 전망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뭐 기대할 만한 수치는 아닙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2분기 42.4조 원 순이익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율이 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감소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전체 이익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낮은 증가율이지만 이걸 또 업종별로 쪼개보면은 그래도 선방하는 그런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을 조금 주목해야 되는 전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금리 환경이라서 안정적으로 이제 조금 돈을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이 순이익이 좀 늘어나는 것들이 어떤 게 있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가로축이 부채 비율이고요. 세로축이 2분기 순이익 증가율인데 부채 비율이 100% 이하인 것들 이쪽 왼쪽 측면에 있고요. 순이익 증가율이 그래도 전년보다 늘어나는 것들이 바이오, 건강관리, 그리고 IT 하드웨어, 반도체 등이 있는데 최근 반도체에 대한 센티먼트는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이 안에서 고르게 된다면 바이오나 IT 하드웨어, 소부장 이런 쪽으로 조금 접근을 하는 게 그래도 업종 그리고 ETF 접근 측면에서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지수가 반등을 하려면 두 가지 요인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PMI가 올라가는 게 조금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30일 날 발표된 중국의 국가통계국 PMI는 조금 회복이 되어서요. 이제 조금 더 작은 차이신 제조업 PMI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것도 올라가게 된다면 공급에 대한 불안은 좀 해소되면서 물가 상승률 굉장히 가파르게 올랐던 것도 진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에너지, 특히 가솔린 가격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는 게 문제가 되는데 미국도 원유를 다시금 생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오펙도 기존과 다르게 증산을 할 수가 있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고 미국의 가솔린 가격이 다시 내려가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그때는 전체 시장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 다시금 요약을 해드리면요. 네. 일단 당분간은 조금 아래 위치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매크로 환경, 수급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코스피가 장부 가치를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안타깝지만 지금 좀 견뎌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연금처럼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자금들이라면 지금 좀 낮아진 가격에서 충분히 분할 매수 저가로 좀 길게 보고 들어가는 이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지금 당장은 굉장히 인내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을 바탕으로 시장을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업종 위주로 EMP, 그러니까 ETF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지금은 바이오나 아니면 IT 소부장 같은 그런 업체 위주로 조금 요약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지만 그래도 시장이 항상 빠지는 건 아니고요. 또 이게 또 고통의 시간을 겪고 나면 또 회복을 하는 게 그동안의 이치이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버티는 그런 전략, 전술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팀장님 지금까지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태진연금 고객님들 이제 투자하고 계시는 ETF 그리고 실적 배당 상품의 펀드 상품들 투자하시는데 오늘의 7월 증시 전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